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감사에 관한 책을 좀 골라서 보다가요. 어떤 책을 읽을까 하다가 감사하는 삶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 책을 읽게 됐어요. 주변에서 하도 좋은 책이라고 추천들도 많이 해주셨고 워낙 유명한 분의 책이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이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란 제목으로요. 오프라 윈프리가 영화 감독을 인터뷰하는 도중에 직접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네, 이런 질문을 받고 그것을 주제로 칼럼을 쓰다가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책인지 1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지금이 내게 허락된 시간의 전부인 양 온 힘을 다해 즐기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좋겠다. 그대로 자리에 머물 것인가, 무대에 나가서 춤을 출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 춤을 춘다면 정말 좋겠다. 네, 자신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자각하는 그런 순간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고 해요. 내가 매일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확실한 행복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또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고 바로 이런 일상이 행복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2장은 회생력.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와 뒤처지는 이의 차이다. 네,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하죠.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그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장애물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할 것인지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생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장은 교감.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격려의 말과 함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에게 나는 언제나 감탄한다. 누구나 그렇듯 나도 살면서 심각한 절망의 순간을 겪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견뎌냈다.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반성하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주변을 좀 살피고 있었는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 그저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이런 말 한마디로도 힘이 된다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는지 먼저 좀 손 내민 적이 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좀 무심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좀 책을 읽으면서 나의 감정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법을 제가 지금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장은 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감사는 일단 타인과 비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매사에 감사하면 감탄할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5장 가능성.
더 크게 된다는 것은 부를 쌓거나 유명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계속 노력하며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측면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뜻했다. 확신하건대 그러한 과정을 목표로 삼는 이들에게만 그들이 꿈꾸는 삶이 뒤따른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살면서 내가 한 생각과 선택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시도할 때는 두려움이 좀 앞을 막아서는데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원하는 꿈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6번째, 경외. 우리는 종종 가장 고된 경험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 문제거리가 생길 때마다 나는 스스로 물어보려고 노력한다. 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일까? 나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저는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왜 사람은 꼭 시련을 겪어야만 성장하는 걸까? 그냥 쭉쭉 꽃길을 걸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그저 그게 살아가는 이치인가 보다라고 이제는 조금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지? 이렇게 괴로워하는 대신에 이 시련이 나에게 또 무언가를 배우게 하고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고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7장 명확함.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만 나눠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는 텅 비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과 가족,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라는 우물을 다시 채우자. 네, 일단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 내면을 사랑하고 감사로 가득 채운 후에 가족도 이웃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에게 집중하고 스스로 만족된 삶을 살면 내 주변까지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힘. 당신의 신체는 운동과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 당신이 마치 이겨야만 하는 경주를 뛰는 양 인생을 내달리며 살고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네,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게 되면 사실 모든 걸 잃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쉼 없이 달리다 보면 당연히 지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과 바른 식습관으로 몸을 지키고 항상 휴식으로 마음을 좀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책은 총 8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문장들만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 하나는 성공도 행복도 현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고요. 오늘 내가 한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